하이 하고 헬로 하고 오니까 심심하던 차에 답장을 주는니다. 헬로 반갑습니다라고. 이때 미끼를 문 거예요. 나중에는 심지어는 뭐 서로 안부 묻다가 보고 싶다, 사랑한다. 이분은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오릅니다. 경찰, 검찰, 법원에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결국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시작은 바로 로맨스 캠입니다. 최근에 이 로맨스 캠으로 인해서 크게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60대입니다. 제가 일명 철수라고 하겠습니다. 자기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서울에 가정을 꾸리고 있고 아파트 물론 다 있고요. 자녀들 전부 다 성장해서 추가한 상태이고요. 이분은 거의 한 3년간에 걸쳐서 피해를 보셨는데 이 시작은 바로 로맨스 캠입니다. 휴대폰에 미국, 시리아 파병 간호사라고 문자 메시지가 카톡으로 오게 됩니다. 그게 2022년 2월경이에요. 이분이 하이하고 헬로하고 오니까 처음에는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시지가 오면 무시하거나 쳐다보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심심하던 차에 답장을 주는니다. 헬로 반갑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이때 미끼를 문 거예요. 자기는 현재 시리아 파병 미국 간호사라면서 이 군복 입은 모습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또 실제 얼굴도 이뻐요. 이분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관심이 조금 갈 수밖에 없거든요. 친구하자, 외롭다라고 메시지를 던지면서 자기가 15년 전에 한국에서 한 10년간 근무를 했다. 그래서 미국, 그러니까 오산 기지죠. 너무나 잘 알고 자기가 곧 제대를 하는데 앞으로 제대 후에는 한국에 와서 생활하고 싶다. 그래서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이죠. 이때 이분은 그 말을 고이 믿고 거의 한 10개월간 친구처럼 카톡을 주고받습니다. 나중에는 심지어는 뭐 서로 안부 묻다가 보고 싶다, 사랑한다, 뭐 언제 가겠다, 와라. 그러면 내가 좋은 음식에 대접해 주겠다. 심지어는 이분이 주택까지 알아봐 주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판결문 그대로 이분이 어떤 피해를 보았고 이놈들에 의해서 어떤 나라를 갔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카톡을 주고받아요. 제가 그 카톡 주고받는 이 간호사를 앨리스라고 하겠습니다. 이분을 알게 된 지 10개월 뒤인 2023년 2월경이에요. 앨리스가 A를 소개하는데 A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앨리스 제가 미국 그 시리아 군 부대죠. 거기서 재무 회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얘가 그 비자금을 조성해가고 있다. 이 비자금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너가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깜짝 놀라죠. 너가 이것을 도와주면 그에 상응하는 돈을 주겠다 했는데 그때 그 금액이 2,500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50억 정도 되죠. 6대 4를 얘기합니다. 그럼 사면 150억 이상을 이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안 믿습니다. 그죠? 절대 안 믿는데 이 사람은 믿어요. 이것을 한국에 있는 미군 오산 기지에 보낸다. 너가 이 돈을 찾아가지고 보관하라고 일단 그렇게 서로 메일을 주고 받습니다. 그 소개한 그 A라는 놈이 한국 오산 기지에 2,500만 달러가 도착했다. 그런데 여기에 운반 경비를 보태라. 이 경비가 280만 원이 들어간다 해서 그걸 이체를 합니다. 280만 원을 어찌 보면 이놈들은 먹으려고 했던지 몰라요. 근데 그 A를 만나기로 했는데 실제 한국에서 만나지 못합니다. 이때 다시 연락이 와요. 지금 이 돈을 너희 집에 보관해야겠다. 여기에 또 운반 경비가 들어가니까 400만 원을 보내라고 또 요청을 합니다. 철수가 금액 400만 원이 부담이 됐는지 이 조율 과정에서 이게 무산이 됩니다. 여기서 일단 연락이 끊겨요. 범죄자들은 280만 원 먹고 일단 떨어져 나갑니다. 일단은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사이에 앨리스하고 톡은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3년 7월경이에요. 앨리스가 연락이 와요. 영국 제2은행에서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H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제2은행에 2,500만 달러가 외치되어 있으니까 이 H가 너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할 것이다. 이제부터 너가 H하고 얘기하면서 돈을 이체받아서 나한테 나머지 돈을 주고 너가 1,200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150억 정도 너한테 돌아갈 것이니까 앞으로 모든 업무를 H랑 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쏘가 넘어가고 이 H한테 400만 원을 실제 입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들어간 돈 280, 400만 원, 680만 원이 실제 들어가요.
자, 이놈들은 여기서 사실 스톱이었어. 근데 이 사람 하는 짓이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에 전부 다 잘 따르거든요. 이때 연락이 옵니다. 돈을 지금 찾을 수가 없다. 이 채가 중지되었다. 이 철수가 실제 화를 냅니다. 이때 K은행에 전문한 사람이 다시 연락이 와요. K은행 직원 D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핵심 인물이 D입니다. 이 D가 모든 것을 이 철수라는 사람을 조정하게 됩니다. D가 그 와치 앱이라고 있어요. 그 미국 그 카카오톡인데요. 와치 앱을 깔으라고 해갖고 이때부터 2,500만 달러 관련해서 D하고 계속 와치 앱으로 서로 연락을 해요. 2024년 8월경이에요. 앨리스에게 배정된 2,500만 달러를 집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해야 된다고 외국으로 출국하라고 이제 권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람은 처음으로 외국을 나갑니다. 왜? 너한테 배정된 돈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외국 나가서 은행에 사인을 해야 된다니까. 이 말을 이 사람이 곧들어 믿습니다. 실제 D는 철수에게 호텔 이용료와 비행기 표값을 보냅니다. 이때부터 철수란 분은 D의 일정에 따라서 그 행동 지시 다 따르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7개월간 13개국을 돌아다닙니다. 2024년 8월 지금 K은행 측에서 앨리스에게 배정된 2,500만 달러 중에 2천만 달러를 지급 보증하기로 했으니까 급히 라오스에 가서 서류에 작성해야 된다고 해서 선물을 받으면 전달하라고 이분을 라오스로 보냅니다. 이분이 라오스 도착한 후에 그 호텔에 20대 초반의 그 이쁜 여성이 와갖고 K은행에 그 2천만 달러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서류 2장에 이제 사인을 하라고 해요. 왜? 사인을 해야지만 자기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때 20대 여성이 그 B4 크기의 그 서류 한 장을 주면서 이 철수란 사람을 프랑스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프랑스에 가서 서양 여성한테 이틀 전에 받았던 이 서류를 그대로 프랑스 여성한테 전달해주고 한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이때부터 외국으로 나가기 시작된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2024년 10월 23일 날 캐나다로 갑니다. 철수가 추구하기 2, 3주 주 변호사라는 사람을 또 앨리스가 소개합니다. 앞으로 변호사랑 얘기해라. 이 돈을 찾기 위해서는 너가 11,000달러, 지금 한국 돈으로 말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너가 지불해야지만 너의 몫을 받을 수 있다니까. 사실 이때 이 사람이 약간의 그 부담을 느꼈어요. 이게 사기가 아닐까. 하지만 이놈들이 또 말을 바꿉니다. 너 돈 필요 없다. 지금 우리 돈 대신 4,000달러 입금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캐나다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공항에 입국을 실제 합니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이 철수한 사람 아무것도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이때 심사 과정에서 뭘 하느냐. 그때 그 D라는 사람은 이 철수한테 여행 목적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당황해서 그 입국 심사 과정에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돈을 받기 위해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니까 심사 보는 분이 아니다. 공짜로 여행 시켜준다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신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다시 한국으로 보내버려요. 그래갖고 한국에 와요. 이때 이분이 알았어야 된다고. 2024년 12월 22일이에요. D가 연락이 옵니다. 물론 와치 앱이죠. 마카오에 가서 선물을 받아와라. 홍콩의 L은행 이 관계자에게 선물을 전달해주고, 사실 그 은행원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관례인데 자기 자신도 은행에 업무를 오래 해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철수가 또 속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4년 12월 22일 날 마카오에 입국을 하였고요. 다음날 오전 호텔에 묵고 있는데 그 현지인 30대 여성입니다. 여성이 찾아와서 B4 이 용지 크기의 여성용 가방 2개를 주면서 이 가방을 들고 홍콩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죠. 그 홍콩으로 출국했고 다음날 그 1층 로비에서 또 여성 2명이 찾아옵니다. 마카오에서 받은 이 서류를 다시 그 여성들한테 건네주고 다시 한국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계속 그 D가 지시한 대로 외국 다니면서 서류 전달만 계속 하는 거예요. 피디님 이 서류가 과연 뭘까요? 저는 위조 서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위조 서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 3월 1일이에요. D가 또 연락이 와요.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하라고 합니다. N은행 측에 2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아까 2,500만 달러라고 했잖아요. 1,250만 달러씩 서로 나눠서 이체하기로 했다. 서류 4장을 발급했으니까 너가 당장 날아가서 그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철수란 분이 우간다를 거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들어갑니다. 자, 이분이 그 우간다에서 4박 5일 체류하면서 이때는 또 흑인들을 만납니다. 그중 한 명이 사우디아라비아 제대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달라면서 가방 2개를 건네줘요. 그래서 이때 혹시 이 물건이 마약이 아닐까 이 사람이 한번 고민해갖고 가방을 뒤져봤는데 전혀 그런 물건이 없었어요.
체크아웃 직전에 그 맞은편에 20대 중반의 그 현진 여성을 만나요. 이때 역시 서류 내장을 건넨 후에 바로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벌써 여러 나라를 거쳤는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2025년 4월 15일입니다. 답답하죠. 자기가 받을 1250만 달러는 생기지 않고 계속 왓츠앱으로만 연락하다 보니까 답답하고 있었던 차에 이분이 2025년 올해죠. 한 7개월 전 같습니다. 4월 15일 날 그 캄보디아로 갑니다. 2025년 3월 15일 D가 철수에게 한국에 있는 P은행, K은행, F은행 제주 지점 등을 언급하면서 곧 300만 달러가 지급될 것이다. 그런 취지로 말하면서 3월 25일경이에요. 돈이 입금되지 않으니까 이 철수라는 사람이 제주은행에다가 확인을 해요. 실제 이런 돈이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제주은행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외환한 것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본점 통해서 제주 지점으로 들어온다. 당신이 문의한 이 300만 달러는 들어오지 않다. 당신이 먼저 확인해봐라 했고 실제 철수가 D한테 항의를 해요. 왜 당신은 들어오지 않는 돈을 자꾸 들어왔다고 확인하라고 하느냐. 이때 D가 뭐라 하느냐. D 말이 아주 기가 찹니다. 야, 너 입 닥쳐 이 사람아. 내가 은행 일을 지금까지 봤던 사람이야. 잔말 말고 싱가포르에 도착하면 F은행 제주 지점에 계정을 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싱가포르로 가야 돼.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으니 지시에 따라야 된다. F은행에 절대 연락하지 마라. 지불금을 받는 마지막 기회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면서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보니까 이 D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곧 1250만 달러가 생긴다는 이 욕심에 결국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2025년 3월 31일 날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서 출국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싱가포르가 아니고 일정이 바뀌었다면서 캄보디아 푸놈펜으로 가야 한다 했고 실제 4월 11일이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부산으로 일정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싱가포르 갔다가 제주도로 오는 건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부산으로 일정이 바뀝니다. 이때 이 철수가 약간의 그 의심을 사실 하게 됩니다. 이때 D가 또 뭐라고 왓츠에다가 문자를 보냈냐면 부산에서 결제 코드를 받으면 F은행 제주 지점에서 현금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출국 일정 이런 거 고민하지 뭐 내가 하란다라고 해가지고 2025년 4월 12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마지막에는 제주행으로 바뀝니다. 이제 이분의 임무는 곧 마지막 1250만 원.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돈이죠. 제주은행에 돈이 들어간다. 너가 이제 사인을 다 했기 때문에 제주도 가면 그 돈이 들어오니까 너가 찾으면 된다 해갖고 이제 150억을 가질 이 욕심에 마지막 푸놈펜에 도착합니다. 호텔에 투숙합니다. 4월 15일이에요. 객실에 30대 중반 흑인 남성이 나타나요. 그가 제시하는 서류 3장에 사인을 하면서 요번에 1250만 달러의 마지막으로 서명하는 지급되는 서류에 사인하는 것에 대해서 이 철수가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캐리어 하나를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K은행 서류하고 앨리스가 처음에 제한 2,500만 달러 중에 철수에게 일단 1,250만 달러를 준다는 거예요. 이제 부푼 마음에 이제 사인을 했잖아요. 이때 이 캐리어를 열어주면서 선물을 막 보여줍니다. 이때 말이 안 통하니까 손짓 발짓 하면서 이거 절대 건드면 안 된다. 이거 절대 건드지 말고 제주로 들고 가야 된다. 가서 우리가 원하는 그 호텔에 가면 그 은행원한테 이 캐리어를 선물로 줘야 된다. 이게 우리 너의 마지막 임무라고 절대 열어보지 말라면서 이 캐리어까지 건넵니다. 2025년 4월 16일 12시 24분입니다. 이 철수란 분은 캄보디아에서 출국해서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결국 그 캐리어 안에는 필리폰 3kg 마약입니다. 시가 3억 원 정도 됩니다. 마약 운반책이 되어 버린 것이죠. 현장에서 마약 은닉죄로 체포가 됩니다. 이분은 이 마약 운반으로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오릅니다. 경찰, 검찰, 법원에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결국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자기가 큰 부자가 될 욕심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 심리인데요. 이 범죄 조직이 처음에 이 여성을 내세워서 친분을 만드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처럼 만들면서 이때 돈 얘기를 합니다. 뭐 비자금 이런 등을 얘기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어요. 자, 사람 욕심이 생겨요. 제가 이제까지 자기 살면서 주변인들 많이 보잖아요. 뭐 저 친구는 좋은 집에 내보다 못한 놈이 성공해서 잘 사는데 아마 이런 것이 나한테 온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이분은 이리 생각했겠죠. 절대 어떤 사람도 믿지 않죠. 다만 욕심을 내는 것이죠. 왜? 이 범죄자들이 이 만들어 놓은 이 시나리오에 완벽하거든요. 여기에 쏘가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또 믿을 수밖에 없었고. 왜? 국제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뭐 K은행, 뭐 F은행, 제주, J은행, 지점
만나서 계속 사인하고 또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이 뭐 맛있는 음식에 호텔까지 제공해 주니까 거기에 쏘가서 잘하면 이것이 실제 비자금이고 한국에 도착하면 이 제주은행에 1250만 달러가 이체되려 믿고 그 물건이 마약인지도 모르고 운반하게 됐던 것이죠. 욕심이 알을 부른 것이죠. 많은 분들이 로맨스에 당하는데요. 갖가지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 뭐 이체 필요하다, 중지됐다, 뭐 세금 낸데 세금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는데 세금 징수 문제를 걸려서 뭐 120만 원, 130만 원 필요하다. 너가 먼저 일단 붙이면 물건이 자유롭게 한국에 들어온다. 그때 내가 돈을 주겠다. 하여튼 돈과 관련된 얘기하는 순간 이건 무조건 사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늘 제가 말하는 것이 있어요. 돈 국가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 이체란 말 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돈 이체해라. 돈 찾아서 보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과 관련된 얘기하면 모두 다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점만 생각하시면 보이스피싱 또는 로맨스 스캠에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